자, 여러분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방직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요 기법을 잘 활용을 해서 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때 특히 그런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보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쉬워서 얘는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강의 취지에 맞게 여기 나오는 애들이 플러스적인 느낌이 나오는지 또는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나오는지 단어가 쉬우니까 오히려 잘 됐죠. 그럼 이 단어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세계화라는 것이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문호를 개방하게 만든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리고 지금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에 별다른 나쁜 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플러스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두 개의 해석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뭐 하면서 또 하나는 그리고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말의 구성상 왼쪽이 지금처럼 긍정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아마도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낮겠죠. 맞겠죠. 자, 보면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뭔가 재화 같은 거를 자유롭게 낮은 가격에 그리고 빈칸에 가격은 낮은데 더 높은 나쁜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플러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단어를 전부 다 모른다는 전제에서 접두사만 한번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갔어요 라는 뜻도 되고 또는 옛날에 그랬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왜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X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D가 붙으면 away, down 나시니까 이게 어떤 경우의 수가 됐든 간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거는 접두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단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의 뜻은 멸종이니까 좋을 리가 없죠. 2번의 뜻은 약간 우울증 이런 뜻이니까 얘도 그다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3번이 efficient인데 efficient는 효율성 등등을 나타내니까 제가 정답이 되겠고, 자, 이제 4번은 저는 심화로 좀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판솔 좀 할게요. 형용사로 잡는 게 더 확장 가능성이 좋으니까 형용사로 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utious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circumspect라는 또 좋은 단어가 들어가겠고, 세 번째 게 자, 이렇게 discrete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prudent가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가 신중하고 이게 명사가 되면 주의, 조심 이런 뜻이 나오는데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트, 코트 이런 느낌이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이 because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를 잘 살펴봐서 이게 그런지 저게 그런지 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cautious가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 있는 접두사는 주변을 나타내는 around가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다의 look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스펙이 좋다 그러면 볼만한 뭔가들이 많다고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되게 스페셜하다 그러면 그것도 볼만한 뭔가가 특별하다는 얘기니까 자, 이미 익혀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변들을 잘 보고 그리고 행동을 하세요니까 얘도 신중하는 뜻이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D가 붙으면 역시 좋은 접두사는 아닙니다. 멀리 간다는 느낌의 away가 되거나 아니면 not이 되는데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cree라는 게 나와 있군요. cree는 두 가지 뜻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는 잘한다는 느낌의 grow의 뜻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벌어진 틈을 나타내는 크랙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왜 그 빙하에 가면 이렇게 그 얼음 같은 걸 지나다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뚝 떨어져서 막 사망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크레버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크레버스라 그러죠. 그래 크레버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근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틈 사이에 뭔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틈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away 피해 가세요. 피해 가세요니까 이것도 신중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프루던트는 좀 이따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신중한 cautious, circumspect, discreet, prudent.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신중한, cautious, circumspect, discreet, prudent. 자, prudent는 어근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프루덴셜 생명이라는 생명보험 회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신중하게 관리를 해줄 걸 믿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그래서 쉽게 나왔습니다. 3번이네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자 살펴볼 텐데,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악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는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번아웃은 되게 지치고 피곤해서 진짜 내 에너지 쏙 빠져나간 느낌, 그런 느낌이 번아웃입니다. 약간 외래어로 쓰기도 합니다. 네, 번아웃이라고. 네. 자, 그리고 콜론이라는 부분인 앞에 있는 부분의 말을 더 설명하려고 드는 게 콜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말을 뭐로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네, 테이커 히트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향을 받거나 타격을 입는 겁니다. 자, 뭐한테 빵 한 방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을 몰랐으면 번아웃을 알면 되고, 자, 그리고 요 표현 알았으면 그건 물론 좋고, 근데 번아웃을 모르더라도 코스트라는 단어는 좋은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어떤 희생이니까 뭐 좋은 거의 희생,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느낌이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됐고, 그리고 우리들 전부 다, 네, 우리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 fairly intuitive라 그랬는데 intuitive의 단어 구성은 아래쪽에 있는 요 tutor가 바로 가르치다의 teach예요. 그래서 가정교사 선생님들을 우리는 tutor라고 얘기를 하죠. tutor. 그러니까 저 말이 내 안쪽에서 뭔가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약간 직관적이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또는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은 뭐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뭐에 되게 많은 부분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글의 느낌상 흘러내려오는 거에 따르면 부정적인 단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게 an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밭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딱 박스가 쳐지면서 바뀌어지면서 뭔가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결정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근데 네, 역시 콜론이 붙었습니다. 콜론이 붙으면 앞말을 또 설명한다 그러니까 자, and에서 어떤 부분도 조금 아쉽지만 어쩌면 또 한 번 힌트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여기에 unplug라는 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코드 꽂혀 있는 거 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코드를 빼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 적게나마 시간을 써서 무슨 연습을 좀 했냐면 자, 단어는 단어 자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에 들어가서 의역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이 됐었냐면 갑자기 코드 빼라는 게 웃겼어요. 근데 딱 느낌이 몇 단어 더 읽어보니까 너무 그렇게 계속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꽂아놓으면 계속 전기가 흐르니까 자기가 그걸 뭐 작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쉬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운이 좋게 발견했다 치고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병체 효과를 노려보죠. 두 번째 보면 reduce unnecessary meetings니까 얘는 몰라도 얘는 반드시 얘는 여러분이 아실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플러스겠죠. 자, 그리고 보면 운동하라도 플러스인 거고
자, 그리고 일과 도중에는 조금 휴식도 취하는 것도 플러스니까 그럼 끝났네. 자, 여기 있는 건 긍정적인 편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2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 거기까지 가셨죠? 네, 생각이. 자, 그러면 3번의 프라이즈는 상이니까 저거는 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은 아니죠. 이게 네, 상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사실 조금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 fix라는 게 동사로 고치다도 되고 fix가 마이너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게 부정적으로 뭔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들어간 거고, 자, 뭔가를 고친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그거는 고쳐서 해결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약간 긍정적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4번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4번을 보면 안에 이렇게 풀리라고 나와서 자, 무슨 어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을 잠깐 심화를 하고 강의를 좀 더 이어갈까요? 그럼 또 딱 구성이 맞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4번 심화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쟤도 형용사로 바꿔놔야 그래야 확장 가능성이 높아져서 형용사로 돌리겠습니다. 네, 저 단어는 복잡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complicated, 두 번째 convoluted, 세 번째 intricate, 자, 네 번째는 tangled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omplicated의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together의 뜻도 당연히 되고 그리고 강조를 해요. 그럼 뒤에 있는 풀리를 강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풀리란 단어는 두 개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가 접다의 fold의 뜻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하나씩 채워준 느낌의 fill이 됩니다. 그래서 complete가 완성시키다, 완성된 이런 뜻이군요. 자, 이제 fold의 뜻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가 계속 안쪽으로 접혀서 조그맣게 접혀 있으면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복잡하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 convoluted는 이렇게 vol이라는 단어가 자, 롤의 뜻을 가지는데 이거의 연상어는 되게 쉬워서 금방 잡혀요. 바로 자동차, 볼보 자동차입니다. 자, 저한테는 convoluted 그러면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복잡하다는 뜻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의 뱀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아리를 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이 그래서 convoluted snakes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접혀 들어갔든 똘똘똘 말려 있든 이게 잘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뜻으로 되고 요거 한 4년 됐죠. 기출이 된 게. 자, 그 밑에 것도 보면 안쪽에 트릭이 있다니까. 트릭이란 것은 속임수거나 어떤 계략이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 안에 빠져 있으면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 엉키게 된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탱이 들어가면 터치의 뜻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터치인 줄만 아시면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묶여서 이것도 역시 엮여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터치 쪽으로 넘어가지를 잘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의 남미 아르헨티나에 되게 그 화려한 춤이 있습니다. 남녀간에 되게 밀착해서 추는 춤, 바로 탱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이렇게 묶여서 자, 이렇게 또글또글 안쪽으로 이렇게 딱 터치돼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잡한, complicated, convoluted, intricate, tangled. 자, 그래서 자, 이런 애들이 일단 복잡한을 만들어내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복잡한, complicated, convoluted, intricate, tangled. 자,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complications 그러면 두 개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복잡하다는 느낌의 그런 명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왜 병에 걸리면 그 병이 딱 낫다가 또는 그 병이 좀 좋아지다가 갑자기 악화될 때 합병증이 의심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병증이란 얘기도 뭔가가 자꾸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뜻이 이렇게 합병증의 뜻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얘는 확실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플러스 1, 3번 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여기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되게 사람의 어떤 번아웃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 운동하시고 뭐 하시고가 이게 나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거를 픽스 시키는 해결책인 방법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네, 이번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엔 여러분이 이 어근 찾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들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답을 모르면 옆에 보기를 제거해, 소위 속어법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쓰이는 어휘 답 찾기가 사실은 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내는데, 이번엔 제가 뭐를 좀 보고 싶냐면, 네. 자, 요걸 한번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가셨으면, 야, 이게 좀 먹힌다. 그런 어휘를 열심히 해서 남들 정도 실력까지만 올려놓으면 남들보다 내가 한 발자국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 텐데, 자,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중국의 경제가 slowing 그랬으니까 주어 자체 이미 마이너스 표현이 들어갔네요. 그럼 그게 좀 이렇게 쇠퇴한 거죠. 자, 그리고 정말 높다가 아주 역사적으로 막 성장률이 막 10%, 막 10몇 퍼센트 이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 것이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곳의 성장을 좋게 만들까는 너무 좀 넌센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셔서, 선생님 중국이 안 좋으면 딴 나라는 그 반사이익으로 좋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평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특별한 걸 하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이제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슬로잉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감하시죠? 자, 그래도 안 되면 뭐 밑에 쪽에 뭐 몇 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저 정도만 보고, 그럼 마이너스 같다라는 생각이 든 상태에서 일단 보기를 딱 보러 들어갔는데, 1번에 스피드업 그러면 속도나 뭔가를 올린다는 얘기니까 이건 업 시키는 느낌이라서 일단 당연히 플러스적인 느낌이 여긴 들어갑니다. 자, 3번에 lead to 그러면 A가 B로 이끌다 하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4번도 뭐뭐의 결과를 낸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요렇게는 거의 동의어고요. 심지어는 얘까지도 비슷하겠죠. 자,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그 백신에 대한 무슨 뭐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언젠가는요. 조만간 만들어낼 겁니다. 워낙 잘하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전 세계의 백신을 만들어낸 제약회사의 붐을 높였어요. 붐의 결과를 냈어요. 붐으로 이끌었어요. 비슷하잖아, 여러분. 그 세 개 다 비슷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2번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처음 보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얘 명상으로 바꾸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뜻이 명사로 무게잖아요, 무게. 그러니까 이게 무겁게 뭔가를 누른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상으로 압박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뜻이 나오는 건데, 구동사라는 건 단어 자체를 딱 우리가 알아서
자, 예를 들어서 나올 걸 모두 다 정리를 물론 해야 되겠고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디엄과 구동사는 현장 유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뭐 안 배웠어. 내가 아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럼 무게로 눌러놨겠네.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성장률 같은 것이 되게 슬로우 되는 것들이 다른 데서도 역시 뚝 성장을 내리누르는 느낌이 들어가니까 정답은 2번으로 들어간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압박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푸시면 되세요. 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문 형태의 생활 영어입니다. 네, 먼저 A하고 B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2, 3, 4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약간 밋밋하더라고요. 굳이 뭐 하나 한다면 stay cool? 근데 뭐 이건 표현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 연설 때문에 너무 긴장이 돼.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연설이라고. 야, 제일 중요한 건 calm down 하는 거야. 가만히 침착하게 천천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별거 없죠. 1번은 당연히 플러스로 잘 넘어갔네요. 근데 2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란색 표시가 좀 안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tie the knot 자체도 노란색 표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걔가 더 중요하긴 하죠. 먼저 너 알아? 민수하고 유진이가 tie the knot 한다는 얘기는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과 어느 가족이 이제 한 가족이 되면 결혼 풍습에 신랑과 신부의 손을 묶어서 서로 간에 이제 끊어지지 말고 잘 지내세요라는 그런 풍습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good for them 이게 예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저게 우리말로 따지면 잘됐다, 축하한다 이런데 워낙 많이 비아냥처럼 쓰여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만약에 야, 그 친구 그 존 있잖아. 이번에 복권에 당첨됐대. Good for him. 잘 됐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쓰기가. 호들갑을 뜨면 괜찮아요. 야, 나 복권 당첨됐다. Good for you. 네. 이러면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우리 질투심이 있으니까 good for you.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비아냥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나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축하를 해주거나 잘됐다, 와 진짜 잘됐다는 이렇게 오해를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보단 사실 이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I am so 여기 so까지 집어넣죠. 여기 액센트 좀 두고 I am so happy for them 이러면 야 진짜 잘됐다. 이게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제 느낌에 이 표현은 한국 사람이 낸 겁니다. 이거는. 근데 민수와 유진 때문에 네, 자 이제 대본에 걸렸죠. 그래서 이건 100% 한국 사람이 냈다. 이 AB의 구성은.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러려냐고 보는데요. 자, 어쨌든 잘됐다 이런 느낌을 나중에 쓸 때 좀 조심하십시오.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호들갑을 뜨셔야지만 좋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거는 네, 자 그걸 하나 느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휴가에 네, 2달 정도의 휴가가 한 주처럼 지나갔어. 맞아요. 휴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학기가 around the corner 하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근처란 얘기도 되고 장소적으로 어떤 근처란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너만 돌면 거기서란 얘기니까 야 이제 새 학기 시작하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밑에 쪽에 있는 that's the word란 표현은 동감하는 표현이에요. 야 진짜 맞는 말이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근데 뒤쪽에 dragon이 뭐냐면 질질 끌다인데 얘를 우리가 언제 보게 되냐면 컴퓨터의 마우스로 드래깅 할 때 보게 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아니죠. 휴가가 너무 질질질 끌리는데 그럼 앞에 있는 that's the word는 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on the tip of one's tongue은 이제 심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화는 우리 이렇게 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살펴봅니다. 먼저 혀를 꽉 물어라는 표현은 그래서 혀를 꽉 물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말을 참고 있으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고양이는 영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그건 약간 검은 고양이처럼 영물 같은 애들이 네 혀를 가져간 거야? 왜 갑자기 혀가 없는 그런 말투야? 뭐 그런 식이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도 제일 처음 거랑 되게 비슷하죠. 혀를 멈추지 못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느낌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방금 전에 나온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팁은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팁은 그 웨이터한테 팁 좀 주지 이런 느낌의 팁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내가 이번에 투자에 대해서 약간 팁 좀 줄까? 약간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이런 느낌의 팁이 있고, 그런데 다른 뜻의 팁이 또 있는데요. 자, 바로 우리 뾰족한 끝에 쪽을 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끝에 쪽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뭔가 날똥말똥하면서 안 날 때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걔는 혀 끝에서 맴돈다, 즉 입안에서 맴돈다라는 느낌이 딱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슬립은 미끄러지는 거고 뭔가 혀가 잘못 미끄러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조금 추론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기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개그맨 중에 유상무라는 개그맨이 뭔가 이렇게 짓궂게 개그를 한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진 게 기억이 나냐면 바로 그죠? 그래서 이게 딱 텅인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표현을 알거나 아니 여기서 영감을 받았거나 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그래서 농담인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좌우를 한번 읽으면서 역시 또 우리 안으로 밀어 넣어야죠. 준비. 시작. bite one's tongue, 할 말을 참다. cat got your tongue, 왜 꿀먹은 벙어리야. hold one's tongue, 잠자코 있다. on the tip of one's tongue, 입에서 맴도는. slip of the tongue, 말실수. tongue in cheek, 농담인.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bite one's tongue, 할 말을 참다. cat got your tongue, 왜 꿀먹은 벙어리야. hold one's tongue, 잠자코 있다. on the tip of one's tongue, 입에서 맴도는. slip of the tongue, 말실수. tongue in cheek, 농담인.
네, 자 먼저 거꾸로 한번 보시면서 네,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준비, 시작. 할 말을 참다, bite one's tongue. 왜 꿀먹은 벙어리야? cat got your tongue. 잠자코 있다, hold one's tongue. 입에서 맴도는 on the tip of one's tongue. 말실수, slip of tongue. 농담인 tongue in cheek. 네, 자, of the tongue. 네, 이렇죠. 네. 그러면 해결된 걸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제랑 이렇게 나눠서 어제 또 영작 하나, 우리 OX 문제 하나 봤듯이 오늘도 영작 하나, OX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제 밑줄을 쳐서 치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국가직 나왔죠. 빈칸 문제는 약간 좀 빈도가 좀 많이 적어진 편이고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만 놓고 봤을 때 직렬상 네. 근데 이제 역시 연습은 OX 문제로 하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좀 강하게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금 이 5번을 통으로 하나의 토픽으로 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이게 그래 버렸죠. 그래서 하나의 토픽이 뭐냐면 바로 네, 사역 지각 동사의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사역 지각 동사의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는 소위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역 동사는 지금 have가 나왔고 자, 그리고 얘가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러면 과연 목적보호의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까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원형 부정사는 잘 씁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 동사니까 to 부정사는 안 돼요까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뭐의 문제가 생기냐면 분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사의 문제가 생기는데 네.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고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분사라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ing가 들어가고 하나 이렇게 pp가 들어가는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일단 시험이 잘 내는 파트는 네. 자, 여기처럼 써서 맞고 투부정 사역 동사란 전제에서 투부정사 쓰면 틀리고 자, 얘는 맞고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됐죠. 네. 이제 요게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요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강의에서 아주 살짝 정도 그만 건드릴 바인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뭐 이 문제도 아니니까. 근데 왜 사역 동사의 ing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뭐 재밌는 놀이를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서로 춤을 춰야 되는데 이제 춤을 안 추던 저나 여러분이 이제 뻘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 어느 스님이 우리한테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면 가만히 있다가 자 춤추자 하잖아요. 이게 그게 사역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have나 make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ing를 넣으면 이미 춤을 추고 있는 상태에서 더 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그래서 ing 자체가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거를 빼내질 않냐면 기출이 ing가 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서 안 된다고 말도 못하는 거야. 잘 안 쓸 뿐인 거지. 굳이 만들려면 뭐 못 만들 건 아니니까라는 느낌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쪽으로 간 게 아니잖아. 여기 간 거잖아요. 과거분사. 그래서 자, 요게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과거분사가 되면 여기는 목적어와 이 분사의 관계는 수동 관계가 돼 버려서 자, 여자들이 이랬는데 이제 그게 헷갈리시면 어떻게 앞으로 하시면 되냐면 이 분사 문제가 나오면 뭐 이런 ing든 뭐든 뭐 이런 분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지금 지워졌네요. 이렇게 ing나 이들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어차피 사역동사는 얘가 목적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거라 하잖아요. 사역동사는 목적어까지 말이 안 끝나서 하나 더 가는 게 사역동사인데 그게 약간 시키는 느낌의 사역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목적어 목적보의 분사 문제는 요 사이에다가 is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다 끝나. 자, 그럼 woman 뒤에 is가 있다 생각하시면 또는 was가 있다 생각하면
여자가 체포하는 겁니까? 체포되는 겁니까? 체포되는 거죠. 당연히 맞지. 이 방법이 하나, 그러니까 해석으로 안 되면 지금 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죠.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냐면 얘도 동사에서 파생된 문사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조 용법이 막 이렇게 막 용암처럼 막 안에 막 살아 있어요. 그러면 능동 수동은 뒤 보고 풀면 되지. 뒤에 목조가 있으면 능동이겠고 목조가 없으면 수동이니까 당연히 목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래서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1번 딱 보는 순간 자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됐는데 네, 이제 심화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가 이제 딱 걸리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에서 보면 좀 전에 했던 동일한 논리에서 보면 그럼 let이 나오면 얘는 목적어가 나오고 원형이 될 수 있고 투부정사는 될 수 없고 그 다음 이제 ing냐 아니면 pp, ed냐 이제 요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let이라는 단어의 특수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let 자체는 요렇게 사이에 원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동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혹시 이 표현에 익숙한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표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알려진 속담인데 마이곤스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둬. 뭐 옛날 일을 자꾸 생각을 해. 앞으로 가자.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렛은 그거를 빼지를 못해. 그러니까 잘 안 빼. 거의 안 뺀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맞닥뜨리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났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번도 4번도 찾기 시작하는데 이건 좀 이따 적을게요. 네. 자, 일단 3번은 너무 맞잖아요. 너무 맞아서 우리가 let me know, let me go, 뭐 let me see 다 맨날 듣던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맞다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제 4번을 보면 얘 자체가 이제 역시 사역동사인데 그럼 여기 있는 목적어가 학생을 시켜서 낯선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만든 거니까 이거 자체도 사역이니까 맞구나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역인데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여기 딱 걸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네. 자, 그래서 자 요거 잠깐 적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let은 let, 목, be, pp의 형태로 수동관계를 나타낸다 이랬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제가 언어학적으로 뭐 그렇게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사역동사의 have는 정말 많이 쓰는 애입니다. 얘는 그냥 심지어는 제가 머리 깎는 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I had my hair cut. 컷의 과거분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써요. 심지어는 도둑 맞은 거 역시도 I had my candy stolen. 이것도 사역동사지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항상 편하게 가려고 해. 많이 쓰면 이런 게 빠지는 거야. 근데 let은 그만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원래 형태인 비동사, 수동을 만드는 비동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자. 네, 이런 느낌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드문 문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자 이제 6번 1번 네, sweet natured 같은 단어를 모른다고 망설이면 안 됩니다. 자, 뭔가 다정한 딸이 갑자기 이제 변해서 예측 못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become은 몇 형식이냐면 2형식 동사죠. 2형식은 단독 부사, 즉 혼자 부사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unpredictable 이렇게 나오는 이건 좀 만만한 문제 같아요. 네,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건 뭐 attempt 목적어 두고 뭐 had 뭐 시제 맞추고 이건 다 맞는 거고요. needless to say라는 수거적인 표현을 아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얘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결과도 냈고라는 표현을 아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그건 해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요게 잡히려면 지금 우리가 이 형용사의 포인트로 얘를 잡을 수도 있고 arrived 분사는 형용사니까 아니면 전치사의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전치사 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전치사의 한자는 앞에 두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뒤집어 얘기를 하면 뭐 앞에 두는데라는 자문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명사 앞에 두세요라가 전치사입니다. 맨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때 하는 게 전치사구 찾으세요. 전치사구를 만드세요. 자, 이런 게 맨날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빨리 보지 않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upon이라는 전치사 뒤에 저렇게 분사 형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upon arrival 이래서 명사로 바꾸면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잘 활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얘도 자주 다뤘던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enough가 나오는 순간 그 품사가 부사라면 어떤 식의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있죠. enough가 부사일 때 한 단어짜리 부사인데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밉니다. 너 왜 그래? 한 단어짜리면 앞에서 다른 단어 꾸며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나 투부정사랑 친구거든. 걔랑 딱 붙어야 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enough 형부 enough 투부정사 이렇게 문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felt comfortable enough 드르르. 자, 말하는 게 되게 편안하게 느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 있는 문제 지금 6번은 만만합니다. 5번이 조금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한 중상 정도가 된 거고 얘는 중.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는 되게 쉬워 보여도 이것도 공부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항상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쪽에 우리 한번 독해 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번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면 그 문제는 다 읽고 푸는 건 너무 당연한데 플러스 알파로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가 잘 안 되셨으면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 당해내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모든 문제는 전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보면서 묶을 준비를 하셔야 돼. 자, 먼저 묶어 보세요. 보기를 어떻게 묶여지나. 지금처럼 보기가 3개 정도가 있을 땐 제일 앞에 것만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C로 시작하니까 그 CC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든가 하면 자, 이제 이게 그룹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를 고민을 또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첫 문장은 물론 당연히 잘 읽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연결 문제 풀이법을 우리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치시사, 대명사, 연결사, 관사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해도 시험장에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우리 시험 한두 번 쳐요 여러분. 우리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시험이잖아. 이게 딱 내 몸이 들어가서 얘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면 억지로 찾게 되면 그건 컨디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게. 그리고 키워드랑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일단 먼저 이 주어진 부분에서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사람들한테 뭐를 만들게 했냐면 그 다음 구문이 not only A 바로서 B가 나옵니다. 그럼 A 부분은 fossil fuel이니까 화석연료,
자, 자꾸 써서 이 좀 나라 그 전 세계를 망치는 걸 against 하지 마세요가 거기 A고, B 부분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잘 한번 만들어 봅시다인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not only A 바로서 B가 나왔을 때 뭐 A, B가 다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 밑에 있는 renewable 에너지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그거는 요 문맥상에도 그렇고 이제 위에 건 이미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도 그 단어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renewable 에너지라고 문단어가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딴 건 다 필요 없고 C를 먼저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A, B에 대한 부분이 보면 this solar system이란 this solar cooperative라고 나오는데, 이 cooperative가 여기서는 명사처럼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cooperative는 약간 협력하는 의 형용사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주어 자리니까 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지. 사실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this란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renewable 에너지가 나왔는데 이러한 태양을 활용한 cooperative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건 틀렸어 이미. B, 마찬가지로 이랬는데, 네, 마찬가지로 나온 다음에 renewable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 마찬가지로 renewable 에너지를 합시다. 액티비스트들이 자, 그럼 renewable 에너지를 앞으로 사용합시다. 마찬가지로 renewable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이게 맞을 것 같고 안 맞을 거 이런 거예요. 지금요. 애매하다 이거. 근데 우리의 약속이 C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가 딱 뜨냐면, 네, 자, 이게 환경을 잡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근데 뭐에 대해서 영국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서 지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좀 슬로우 한 모양이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윈드팜 코퍼레이티브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기를 공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인스파이어 돼서 다시 사람들이 이런 솔라 코퍼레이티브를 만들어요가 읽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여기를요. 근데 아까 뭐가 남냐면 실수로 들어갔던 B에 뭐가 남냐면 미국이 남는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영미의 다른 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A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봤던 또 this solar cooperative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미국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얘기를 한 다음에 말 끝나고 미국이 나오든가, 미국 얘기를 한 다음에 말 끝내고 영국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this solar cooperative는 어딘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당연히 이걸 받은 거잖아. 네, 그래서 정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으시고 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긴 건 다 길어요. 여러분한테만 긴 게 아니라 항상 어렵다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공부는 삶의 그 고개를 좀 넘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겠지. 오, 길다. 예, 이게 돼야 돼. 항상 시험은 꼭 그렇게 접근하셔야, 그럼 기니까 내가 이거 잘 풀어서 합격해야지. 길어. 어떡하지? 준비할까?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건 불필요한 문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뭔가 흐름상 잘못된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문단을 만들어서 키워드를 뽑아내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을 나타내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얘는 뭐야? 이런 느낌 들어갑니다. 자, 그걸 한번 해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키워드 찾는 방법을 조금씩 이제 하프모강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런 키워드 찾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따옴표를 중요시합니다. 따옴표. 당연하지. 따옴표 왜 찍었겠어요? 강조라고 찍었겠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내가는 디바이드는 나누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자리로 볼 때 노드니까 명사네요. 그러니까 그럼 저건 뭐지? 뭔가 나눠지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나눠진다, 나눠지지 못한다? 차이점이란 뜻입니다. 차이가 없다. 뭐뭐뭐뭐에는.
15세기에는 저렇게 과학이든 뭐든 다 그냥 뭐 과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과학자고 다 이랬다 그러죠.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Natural Philosophy 아래 들어갔다니까 1번 위에 있는 내용은 자 이렇게 Natural Philosophy 어떤 자연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오른쪽에 자연 철학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1번 네 이러한 자연 철학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그게 바로 어떤 클래시컬한 작가들 특히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 관련돼 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이니까 땡땡 아리스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이제 좁아졌죠.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 빨리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말 자체 구성은 던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밑에 봤더니 갑자기 인문학자들이 또는 인문학자들이 인문주의자들이 프린팅의 파워? 왜 이래? 이래서 갸웃하다가 그래도 밑에 걸 봐야 되잖아요. 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나와라. 3번 나와라. 4번 정답 몇 번? 2번. 이래서 어렵지 않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읽고 이걸 죄다 읽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디바이드가 차이점이라는 명사야.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그렇게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합격자는 이걸 다 알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5분만 논해보세요. 그러면 5분은 저는 5초도 못할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 갸우뚱 끝.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연습 때는 다 알고 꼼꼼하게 하려는 게 맞고 실전 때도 그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의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뒤로 빠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그럼 망가져. 그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맨날 그러잖아.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 시간에 어휘 외우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내추럴 필로소피에 대한 나는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틀렸어 이러고 여러분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나와서 야 이번에 내추럴 필로소피 공부 좀 해둘 걸 한 번에도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 방향이 틀어지면 저는 선생이니까 아쉬워하지 옆에 사람 좋아한다 여러분. 그거 그 사람이 막 지엽적으로 이거는 이래서 요거 이 단어가 있던 뜻인가 어떻게 이게 이런가 옆에 사람 좋게 만드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어휘 많이 외워요. 그냥 그건 끝나는 거야. 그래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자 그래서 뭐 프린트가 왜 나와? 간단하잖아. 프린트가 왜 나와? 끝.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거. 자 이번엔 독해의 논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볼 텐데 독해가 던지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예시와 들고라는 거는 누구든 그렇게 말을 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말이 더 예쁘게 나오고 궁금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단어에 강세가 있는 곳을 잘 찾으라는 얘기는 어디가 이 하고 싶은 말이 탁 포인트가 올라갔냐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은 두가식이에요, 미가식이에요. 그런 건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건 그냥 냅두고 그건 그냥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고. 강조하려면 저도 말투에 여러분도 말투에 강조하다 보면 자 그게 이제 서면이니까 이렇게 탁 세게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해서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게 딱 그런 거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자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지엽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하나 궁금증 해결시켰어요. 네 그것밖에 없어. 단어 많이 외우라는 얘기했죠. 계속 반복하잖아 아까. 그러니까 그게 이건 거야. 또 다운표 아까도 보셨지. Natural Philosophy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여기서가 어려워. 위쪽에서. 이 위쪽이 뭔 소리야 싶은 거예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위쪽을 뭔 소린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나? 자 먼저 여기서부터 맡겨. 그죠? 그러니까 약간 유대교 느낌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딱 그렇게 영어 단어로서 찝혀나오질 못해. 그래서 자 유대교에서 어쨌든 우리는 보통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정의 내려진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라비야. 그거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건데 여기 딱 읽고 나서 여러분 문단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딱 나옵니까?
안 나올 걸? 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행동에서 정의 내려진다?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이게 던졌잖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오케이 또 모함을 줬군.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잘 됐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어려워질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워낙 소수로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따옴표 이제. 그래서 문제가 또 생겼어. 따옴표 오예 하고 들어갔는데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암체어는 간신히 해결했어. 근데 우리가 하는 암체어는 약간 팔걸이 있는 휠체어 이런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건가? 팔걸이 있는 의자 이런 거랑 뭔 상관? 이건 뭐야? 두 구더? 구더가 있어? 배로도 아니고? 물음표 찍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래서 첫 문장에서 또는 두 번째 문장에서 못 잡아내는 거야. 이제 약간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내용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안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쳐 들어가요. 자,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컨셉트가 이러한 개념이 자 이런 주위시들의 유대인들의 아우 또 나왔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저 티큰 올람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거랑 관계돼 있대. 저런 개념이랑 관계돼 있대. 이러한 컨셉이. 이제 한 번 정도 만약에 이렇게 더 어려우면 자 이제 이건 심각해지는 건데 봤더니 다시 따옴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영어로 바꾸면 세상을 고쳐보세요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좀 고쳐볼래? 이거예요. 근데 확증이 없죠? 그럼 또 보는 겁니다. 네,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녀가 얘기하기를 바로 깨진 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 리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람이니까 공신력 있는 사람이 네. 계속 따옴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한 번, 두 번 같은 얘기로 보여집니다. 깨진 걸 수리하세요. 그리고 단어 모르면 물음표인데 이건 어휘가 좀 중요한 어휘죠. 필수적인 현직의 의무적인 다시 의무적인 현직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이 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서로를 돌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을 구하세요. 깨진 거 붙여주세요. 고쳐주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세요. 세 번째 반복 지금 네 번째 반복. 그러면 마음속으로 정리가 돼야 돼. 1차 키워드가 뭐지? 2차 키워드가 뭐지? 돕자. 뭐를? 세상을. 정답 몇 번? 키워드랑 연결되는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하려고 접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연습할 때. 실전에서는 벗어나셔서 네, 숲을 보시는 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제시문 넣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첫 문장을 잘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역시 키워드가 떠요. 그리고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 이 일을 하는 게 재정적인 안정성 이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 한 거야? 뭐. 그럼 재정적인 안정성 이상 뭘 주는데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면 되는 건데요. 자 이제 해보면 첫 번째 부분부터 본다나 왜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네, 진짜 맨날 가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일이 좋아? 자, 그러니 대부분은 왜냐하면 중요한 나한테 이점을 주기 때문이야. 뭔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모호하잖아. 무슨 어드밴티지냐고. 그래서 1번을 봤더니 그게 사람도 하려면 돈을 줘. 그죠? 일을 하면 돈을 주죠. 그러니까 돈이 바로 삶의 어떤 생계를 꾸리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financial security가 되겠지. 자, 그럼 그걸 더 얘기해 보든가 아니면 그 다음 걸 얘기해 봐 이랬는데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자기한테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신감이 올라가죠. 뭔가 이 일을 하고 이러면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돈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 이제 답이 결정된 다음에 읽는 건 여러분 선택이세요. 계속 읽다 보면 뭐 당연한 얘기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시간이 확 절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무조건 읽고 푼다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더 정확하게 유형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갈까요? 저런 유형은 저렇게 갈까요?로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벗어날 때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얘는 좀 특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자 그럼 이제 독해가 그게 완성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제가 합격자분들을 모셔서 영어 전략회의를 한번 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제 붙고 이제 1년 내 붙으신 분들이 보통 오시는데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신 분도 오셨고 공부를 조금 이제 약간 힘드신 분들도 다 넘어가는 과정을 할 거니까 자, 요거는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꼭 하셔야 되고, 네, 이제 시험들 올해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개가 비슷합니다. 일단 원래 유형도 비슷해요. 네, 일단 그리고 영수권이 이제 나온다. 네,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도 아니고 그냥 나온다. 이제 문법은 OX 문제거나 영작이니까 조금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다. 독해는 역시 7개 정도는 수능이구나. 네, 한 2-3개 정도가 안 읽히는 문제다. 그럼 안 읽히는 2-3개를 잡아낼 때는 해석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숲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휘를 모르면 숲이 잘 안 보이니 평소에 독해 고민은 독해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휘를 많이 하면 된다. 여기서 어휘란 독해 많이 쓰는 중고등학교 정도 어휘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수능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능 형태가 한 7개 정도요. 그럼 그거는 대부분 다 막히는 거야. 아까처럼 어려운 되게 이상한 무슨 랍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점은 그러면 그것들은 자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건 가겠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의 본 하프 모강 스타일로 다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럼 저는 또 더 좋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